다시 생각해보는 임진왜란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지령에 따라서 진주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일본의 모든 육군이 다 집결했습니다. 자그마치 군대가 10만 명, 고니시, 갓도, 우키다 등 일본 대장들 중에서도 아주 올스타들이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엄청난 병력이 움직이다 보니 일본군의 그 진주성 침공은 아주 요란하고 시끄러웠습니다. 우리 진주성 간다라고 소리친 격이었습니다. 명나라 측은 휴전을 앞둔 상황에서 성공은 배신이라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권희시는 휴전을 해야 하는데 진주성이 버티고 있으면 일본 측에 위협이 된다면서 명나라 항의를 무시했습니다. 당시 진주의 목사는 전사한 김시민에 이어서 서예원이 부임해 있었습니다. 일본군 10만 명이 진주로 온다는 소식에 인근 의병장들과 지방 관군들이 모두 진주성을 도우려 진주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관군으로는 충청병사 황진, 김준민, 이종인 등이 있었습니다. 의병장들로는 전라도 의병의 김천일, 최경해, 고경명의 아들 고종후이 등이 있었습니다. 도합 진주성에 있던 조선 군사 수는 6천 명이었습니다. 진주와 밀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던 경상도 의병장 곽재우는 참전을 거부했습니다. 곽재우는 6천 명으로 10만 명을 이기라는 것은 불가능이며 어차피 진주성은 함락될 것이니 진주성을 넘겼다가 나중에 탈환하는 게 병사들을 아낄 수 있는 효율적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서 반대를 했던 거죠. 진주성에 있던 장수들이 그 점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질 싸움인 것을 절대 모르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은 싸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일본군은 1593년 6월 21일 진주성에 도착했고 다음날 22일부터 본격적인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일본군 조총의 탄환이 매서웠지만 진주성 내 조선군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조선군의 예상 외 선전에 일본군은 각종 공성기구를 활용하고 항복하라는 반협박, 반회유의 심리전도 구사를 해보았고 또 흑산을 만들어 가지고 성을 공략해 보기도 했지만은 그 어느 것 하나 진주성을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진주성은 8일을 버텼습니다. 6천 명이 10만 명을 상대로 8일째 버티던 날 급작스러운 호우로 인해서 부실했던 동쪽 성벽이 무너졌고 그곳으로 일본 군들이 이제 쳐들어온 것입니다. 진주성 동쪽에서 그 지휘하던 충청병사 황진은 전사했고 황진에 이어 전투를 지휘하던 장윤과 김준민도 전사를 하게 된 거죠. 의병장 김천일, 최경해, 고종후 등은 결국 남강에 투신 자살했습니다. 진주 목사 서예원은 진주성 함락 후 적장의 칼에 목이 베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진주성 전투는 8일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처음 진주성 공격을 명령했을 때 진주성 함락 시 대학살을 같이 지시를 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대로 일본군은 아주 무자비한 사륙을 감행했습니다. 왜적들은 성을 파괴하고 참호를 메웠을 뿐 아니라 우물도 묻어버리고 나무도 모조리 베어버리는 등 그 만행을 저질러서 지난 패배의 분풀이를 할 만큼 했습니다. 닭과 개, 돼지 등 짐승마저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살아남은 우리 병사와 백성은 손으로 꼽을 정도였으니 왜적의 침입이 시작된 이래 이처럼 많은 사람이 죽은 적도 없었습니다. 제2차 이 진주성 전투 이후 일본 외장들은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진주성의 촉성루에서 연회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경해의 후실이었던 농계가 춤을 추는 척 하면서
외장을 끌어안고 남강으로 투신하기도 했지요. 조선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이 일본군이 진주성을 함락시키고 더 이상의 진군을 멈춘 것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진주성에 목을 맨 것은 전라도로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전라도로 들어가는 목적은 물론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수탈해서 이 병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첫째였지만은 또 한편 이순신의 뒤를 공격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만약 일본군이 그대로 진주성 함락 후에 이순신이 있던 여수를 공격했으면 아마 남은 전쟁은 조선에게 불리하게 진행됐을 겁니다. 평양에 있던 조선 정부는 일본의 진주성 공략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엄연히 정전협상 위반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정작 명나라 측은 일본 측에게 별다른 배상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휴전은 명나라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한 불씨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였던 것이죠. 오히려 명나라의 심유경은 계속 고니시를 만나면서 휴전협정을 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휴전협정 이전에 두 나라의 지도자들이 원하는 요구사항 때문에 휴전협정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일단 명나라 황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첫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 황제에게 항복문서를 보낼 것, 둘째, 조선에서 즉시 철군에서 영구히 침략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 황제에게 명나라 황제는 황녀를 일본 왕의 후궁으로 보낼 것, 둘째, 조선 8도 중에서 4도는 일본이 차지한다, 셋째, 조선 왕자들을 일본으로 인질로 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과연 이런 내용의 휴전협정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외세의 두 세력이 조선에 와서 정작 주인인 조선은 제껴두고 지들끼리 조선을 절반으로 쪼개서 차지하겠다는 말이 당키나 한 이야기인가요? 힘이 없는 조선 왕은 이를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